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서 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지금 바로 보시죠.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입니다. 민간 분양이고요.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입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신축 아파트면 최대한 저렴하게 산다면 그만큼이 다 시세 차익인데 말이죠. 그러면 입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이쪽에 확대된 그림에서 강일 어반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근거리에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걸어서 도보권의 5호선 강일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아파트들이 시세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만 비교하더라도 훌륭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 강일역 옆쪽으로에는 이제 상일동역 주변으로 굉장한 아파트 두 단지가 딱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세를 비교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덕 강일 1지구에 위치한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이쪽에 개발이 될 텐데 이쪽에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가 분양을 했었죠. 이쪽 센터공원역 쪽에서 이제 9호선은 또 연장이 돼서 이제 하남 미사지구에서 위쪽으로 남양주 왕숙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한 노선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연장이 되거나 한다고 하면은 강일역 5호선만이 아니라 이 9호선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 가면은 고덕역 쪽으로 해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도 있고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하남 미사지구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택지 개발로 잘 개발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이쪽 5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 5호선 따라서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한 가격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하남시청역 쪽은 이제 나중에 3호선 연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 영향을 많이 받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코스트코도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고덕 비즈밸리와 함께 이케아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 가면 뭐가 있죠? 한강이 있죠. 네, 한강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근처에 있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또 뭐죠? 강남 3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주요 일자리들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곳에 신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라는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추첨제 물량도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신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편의시설, 학군, 교통, 상권 이러한 것들은 굳이 찾아서 할 필요도 없이 당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이게 지금 현재 분양가가 얼마나 나왔으며 시세 차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겠죠. 그러면 지금 바로 시세 보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어반브리지 이쪽입니다. 이 옆쪽으로의 신축 대략 5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가 지금 한 13억 정도 가고 있어요. 33평형 기준 전용 84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리고 이쪽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17억 5천에서 6천 정도 그리고 최고 많이 찍었을 때는 거의 18억 5천까지도 찍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를 평당가로 환산을 하면 거의 5천만 원대입니다. 5천만 원대.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00만 원대에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당가 기준으로 거의 절반 수준에 가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입주했었을 때는 더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옵션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기가 과연 중도금 대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분양가가 과연 9억을 넘을 것이냐. 그래서 이쪽에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가 35평형 8억 9,99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많은 물량 기준으로 8억 528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받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에 입주하는 24년에는 만약에 주변 시세 신축이 15억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9억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한 현금 조달 능력이 좀 중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슬아슬합니다. 확실히 넘는
넘는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렇다고 안 넘는다고 하기에는 뭐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평형 8억 528만원, 평당가 2,441만원인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대출이 40%가 되죠. 주변 신축을 15억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4억 8천 정도가 나오는데 취득세 2,100만원에 이제 옵션 비용 별도로 하고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을 합산을 하면은 3억 6,773만원 있으면 됩니다. 옵션을 하면은 3억 7,792만원 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계약금이 또 20%라는 부분과 만약에 15억을 초과했을 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잔금 대출은 어쨌든 15억이 넘지 않기를 기도하길 바라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출은 점점점 안 나오고 이번에는 또 중도금 집단 대출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의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책정된 곳들은 아마도 은행에서도 거의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잔금 대출 시점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굉장히 빠듯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세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예상해 볼 수 있는 커트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9호선 샘터공원역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현재 바로 이용 가능한 5호선 강일역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직결 사업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 강동역에서 갈아타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어서 배차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근처에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별표 2개짜리 한강이 가까이 있다라는 부분. 한강이 가깝다라는 거는 굉장히 운동하기에도 좋고 여러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잘 될 수 있다. 이케아 부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무엇보다도 강동구라는 지역만으로도 다른 일자리가 많은 곳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트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근거리에 있다. 거기다 이제 병원도 근거리에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로 걸렸습니다. 10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했다라고 대놓고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분양가를 싸게 분양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되죠. 어차피 전매 제한이 10년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굳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지만 자금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를 하고 대출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점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점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은 이제 84점 만점 기준이죠. 부자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합산을 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가 전용84 기준 해당 지역 63점 82점이 나오고 기타 지역은 67점에서 79점 나왔습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청약통장 14년 이상의 부양가족 2명 이상인 사람도 당첨이 됐기는 했지만 타입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곳에서 거의 약간 구멍이 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69점은 되어야지 어느 정도 당첨을 노릴 수 있는 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9점이라는 숫자는 15년 이상의 만점에 부양가족은 또 3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4인 가족 만점이 되어야지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눈치 작전이 되면서 여기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당해 지역 64점이랑 그리고 기타 지역 67점은 굉장히 간담이 서늘한 청약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 일정은 9월 27일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되고요. 일반 1순위는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6일이 되겠습니다. 공급은 593세대, 지하 2층, 지상 27층 6개 동이고요. 특별 공급 289, 일반 공급 491이 되겠습니다. 전용 84가 대부분으로 공급이 되고 100일 타입도 그래도 꽤 많이 공급이 된다라는 점 굉장히 주요한 포인트겠죠. 여기에는 일반 공급에 추첨제가 50%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 공급은 세대 주요권 통장 2년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이죠.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기타 거주자에게 50%가 됩니다. 전용 8호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가 100%가 적용
적용이 되고 8호 초과는 추첨제가 들어가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기간 5년입니다. 특별 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세대 주요건이 필요한 이 두 가지와 세대 원이면 가능한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에 공급이 되고 각 항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수 없이 부적격되는 일이 없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소득표는 여기 남겨드렸습니다. 멈춘 상태에서 세전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고덕 강일지구에서 분양하는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청약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고 많이 기다렸던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저희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하셔서 영자 버튼 누른 다음에 라이크 부동산 치시고 유료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